자,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편도 3차로 도로 한복판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땅 쪽으로 빠졌고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된 텔레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내사에 돌입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속보였는데요. 참 무섭습니다. 땅이 꺼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서울 서대문관 도로에서 땅이 꺼지면서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2명이 중상 입었고 이 중 1명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세한 사고 경위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서대문구 도로에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땅 꺼짐 현상, 우리가 싱크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이 집안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면서요. 차량이 말 그대로 파묻히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80대 운전자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동승하고 있었던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 땅 꺼짐 사고 현장에 소방 인력 48명이 지금 투입이 되어서 사고의 원인 조사와 함께 이 차량 통제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차도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추가 사고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할 텐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해야겠죠? 그렇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날벼락 같은 상황이에요.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땅 꺼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네. 요즘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땅 꺼짐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땅 꺼짐 원인을 좀 짚어보자면 낡은 상하수도관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상하수도관이 노후하게 되면은 틈 같은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 틈으로 지하수가 새어 나오게 되면서 집안을 약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그 원인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다 조사도 어렵습니다. 어느 곳에 지금 집안이 약한 것인지 상하수도의 교체가 필요한지 지금 전면적인 그런 개보수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 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주일 전에 이제 부산에서도 땅 꺼짐, 그러니까 싱크홀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더욱더 해봐야겠지만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도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자체에서도 의심 지역, 그러니까 네. 좀 낡은 상하수도관, 만들어진 지 오래된 곳이라던가 아니면 집안에 좀 금이 가 있다거나 하는 좀 취약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조사에 들어가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빠른 개보수 작업이 없다면은 언제든지 이 땅 꺼짐 현상 다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관련 소식 짚어볼 텐데요. 경찰이 22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의 프로그램 봇에 대한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내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내사 대상이 무려 8배로 늘어났습니다. 뭐 이런 이 악마적 유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텔레그램 봇이라고 하면은요, 자동으로 사진 같은 것을 이제 전송을 하면은 그것으로 어떤 이런 합성물,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행태를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는 최초에 시작할 때 이 텔레그램 봇 하나 정도 시작이 됐다면 지금 우후죽순 그 수사 대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틀 만에 대상이 8개로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8배가 증가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22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가히 정말 엄청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이버 수사대는 집중 대응 TF를 구성해서 전 방위적인 그런 조사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지점은요.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만 이 정도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인지 수사 대상이 얼마나 더 넓어질지는 사실 짐작도 안 될 정도로 이것이 정말 최소한의 수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 방위적인 수사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경찰이 이제 봇을 운영하는 한편 텔레그램 단체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겹지인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텔레그램 채팅방인데 네. 일종의 단체 채팅방이 생성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겹
지인방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되는 지인이 있는 사람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채팅창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같이 동문이라던가 아니면은 같은 뭐 곳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거나 하면은 공통된 지인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음란물을 허위로 합성해서 이런 합성물을 만들고 이걸 공유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대화방을 일컫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냐를 좀 드러내는 한 지점이 이렇게 일부로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일부가 또 이 피해자에게 이 피해 사실을 알려주는 척하면서 이런 사진들을 전송해주게 되고요. 예. 그럼 그것을 받은 피해자의 반응을 다시 겹지인방에 올리면서 조롱하는 그런 행태도 보여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 겹지인방 등에 대한 조사도 지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 이 내용을 짚어드리면서 이 딥페이크 피해자 중에서 10대가 많다는 얘기했었는데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의자 중에도 10대가 많았습니다. 최근 4년 사이에 붙잡힌 딥페이크 관련 피의자를 보니까 10대 비율이 7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딥페이크 범죄자가 10대 사이에서 확산한 배경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 범죄가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많고.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가해자도 10대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조사에 따르면은 뭐 검거된 사람의 피해자의 70% 정도가 10대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자면요. 예. 이 청소년들 사이에 이것이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이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너무 쉽게 이런 허위 합성물을 생성할 수 있고요. 예. 어떤 죄의식 없이 그리고 처벌이 될 거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것을 친구들 간에 또래 간에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그런 채팅방에 이런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댓글을 나누는 것이 놀이처럼 번졌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처벌에 이를 수 있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네. 굉장히 나쁜 일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정말 삽시간에 이런 범죄가 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쉽게 뚝딱 만들어내고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공유하고 공유하면서 그 반응들의 어떤 재미를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처벌 기준의 강화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중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에 해당하는 형법상의 죄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딥페이크에 관련한 이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가해자 정보방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적 제재에 관한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2차 피해로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허위 합성물이 이제 인터넷상에 퍼지고 나면은 이 피해를 다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텔레그램과 같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처벌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그런 사례들이 더해지면서요. 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채팅창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피해자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사적 제재에 해당하고 뭐 잘못된 사람, 다른 사람, 이 범죄와 전혀 관여되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올렸을 때의 문제라던가 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피해자들 역시도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적 제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이제 가해자 정보방이 이제 생성이 돼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처벌해야 된다. 우리가 처단하자. 이런 또 멘트들,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역시도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고 지금은 일단은 수사기관을 믿고 이 수사기관의 처벌에 좀 더 기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도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당정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의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성폭력 처벌법상 이 허위 영상물, 이런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이걸 배포하는 경우에는요,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5천만 원, 5년이요? 그렇죠. 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배포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배포나 반포 부분에 대한 의도가 입증이 되지 않고 그냥 개인이 소장용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하면은 처벌이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양형 기준을 놓고 보자면요, 초범이라던가 그리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거나 한다면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 왔기 때문에 처벌 기준을 상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까지 높이는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피해자가 10대인 청소년인 것도 문제지만 가해자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 청소년인 부분도 문제가 돼서 현행 지금 촉법소년의 연령이 10살 이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 이 연령을 낮춰야 맞습니다. 된다는 예. 이 논의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첨단 기술이 좋은 곳에만 좀 쓰일 수 있도록 피해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보죠. 어쨌든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피습이 일어났다. 이게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죠. 저희가 재판하러 들어갈 때요, 가방도 이제 맡겨서 한번 네. 검색대에 통과하게 그러니까요. 되고 금속 탐지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이 관계부터 좀 설정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와 관련된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인베스트 제프가 지금 피습을 당한 것인데, 이 하루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코인을 투자받아서 이것을 불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이 코인을 직접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네. 지금 이번에 피습의 이 피의자 또 지금 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본인의 코인을 투자했다가 이 하루인베스트가 이 출금을 막으면서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코인을 투자했지만 그대로 그 코인을 다시 빼지 못하고 정말 투자금만 날린 그런 상황에 놓였던 피해자 중에 한 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흉기 공격한 50대 남성이 이전에도 재판에 여러 차례 방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가 어쨌든 애초에는 사기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였다고 했지라도 지금 이번 사건은 아예 흉기 피습이 일어난 겁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재판장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피고인이 좀 가급적 자리가 이 방청석과 좀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숨기고 있었던, 옷 속에 숨기고 있었던 20cm 정도의 흉기로 이 해당 피고인을 공격을 하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나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즉각 이송이 된 네. 사안이었습니다. 네, 경찰 쪽에서는 지금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어떤 혐의가 좀 적용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목 부위를 공격을 했고 흉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겠지만 구속심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보이고요. 예. 흉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금속 탐지기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보안이 너무 허술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